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저희가 핵심만 쑥쑥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25주차, 그러니까 6월 16일에서 20일까지 국내 증시 분석 자료인데요. 와, 정말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순간이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시장 전반의 열기가 뭐랄까 대단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코스피 3000 돌파, 그 배경이랑 의미, 또 구체적인 시장 데이터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번 주 코스피가 무려 4.4%나 급등하면서 3021.84로 마감했죠. 정말 놀라운 상승세예요. 네, 그 주간 상승률 4.4%라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코스닥도 보니까 3% 가까이 오르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다 같이 가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네, 자료를 보면 이 강력한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풍부한 유동성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아, 유동성이요? 근데 단순히 유동성 덕분이라고 하기에는 그 주중에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세도 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지수가 올랐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 구체적인 수급 데이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주간 전체로 보면 외국인은 3,018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어요. 그런데 기관하고 개인은 각각 1,862억 원, 또 4,066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거든요. 꽤 많이 팔았네요, 기관 개인이. 네.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순매수하면서 뭐랄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이었고요. 각각 326억, 393억 원.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에서 기관하고 개인이 그렇게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밀려드는 그 개인 자금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그 고객 예탁금, 이게 한 주 동안에 1.5조 원 이상 불어나면서 이 매도세를 그냥 압도해버렸다는 겁니다. 와, 1.5조요? 그 대기 자금이 그렇게 늘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사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이 그만큼 크게 늘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개인들의 자금이 정말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네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데이터도 있어요. 어떤 거죠? 소위 B2라고 하잖아요. 신용거래융자 잔고. 이게 한 주 만에 8,361억 원이나 급증해서 19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이건 좀 과열 신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네. 그 점은 분명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신용잔고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건 물론 시장에 대한 강한 낙관론을 반영하는 거긴 하지만 동시에 이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위험하죠. 만약에 시장이 예상과 달리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이 B2 물량이 반대 매매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서 하락폭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아주 뜨거운 기대감하고 또 잠재적인 불안감, 이걸 동시에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핵심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첫째, 역사적인 코스피 3천 돌파 이거고 둘째는 개인 자금 유입하고 B2 급증 속에서 나타난 과열 우려 이것도 같이 있고 네, 공존하는 거죠. 셋째는 대형주, 중소형주가 함께 상승했다는 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코스피 3000 돌파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바뀐 거? 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한국 경제나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압도적인 유동성의 힘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상징성이 크죠. 투자 심리 전반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라던가 또 급증한 신용잔고 부담, 이런 건 분명히 시장이 안고 가야 할 경계 신호입니다. 맞아요. 그럼 다음 주 26주차죠. 6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주는 전망이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좀 숨고르기 가능성을 이야기하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3천선 위에서 좀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 같고요. 6월 마지막 주잖아요. 분기 말이기도 하고. 아, 분기 말이군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리하려고 주식 매수하는 거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과열 부담이나 차액 실현 욕구도 클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라고 하죠. 이거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중급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이것도 기업들 경기 전망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주요 경제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텐데요. 뭐랄까? 어떤 질문일까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에서도 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런 걸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현명한 접근일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자료에서 저희가 계속 봤듯이 시장은 아주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개인들의 과감한 비투까지 더해져서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은 과연 어디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요, 이 자금 흐름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진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로 인해서 방향이 확 바뀐다면 그때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